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가요.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40분까지 조국을 조사했습니다. 거의 12시간이나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은 이 가운데 80분을 조서 열람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경심이 보통 조서 열람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 거에 비한다면요.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주위에 얘기하고 있다죠. 2004년에 자신이 안희정을 구속시켰던 게 자꾸 떠오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희정이 구속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정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기억나시죠? 그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말 입에 안 붙이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안희정 구속 이유입니다. 똑같습니다. 왜 윤석열 총장이 안희정 구속을 새록새록 다시 떠올릴까요? 바로 조국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청와대가 겁날 일을 조국이 다 얘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은요, 그동안 유재수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그동안 다 알고 있죠. 그거는 단순히 검찰뿐만이 아니라요, 김태우 수사관의 여러 가지 증언에서도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최근에 보면은 검찰이 충분히 조사했는데 그때 감찰 무마 너무 이상하네라는 얘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개입한 정황, 사실 백원우나 박형철은 조국이 감찰을 중단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은요, 조국을 상대로 당시 유재수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감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노란색으로 그래서 썼습니다. 청와대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의 외부 개입 여부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윗선, 그 다음에 여권 실세, 요즘 여권 실세 이름들 나오고 있죠. 김경수, 이미 동부지검에서 조사 받았습니다. 또 백원우는 이제 청와대의 사실 조국 입장에서는 백원우가 자기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청와대의 윗선들 입장에서는 백원우가 더 위에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배지도 2번이나 달았고 또 노무현의 장례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막말도 한 사람이 백원우니까요. 그렇게 친다면은 하여튼 청와대 윗선, 여권 실세 이런 사람들의 외부 개입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각종 증거, 텔레그램방 있잖아요.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조국 진술과 대조하는 등 추가 수사를 거쳐서 주요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국이 검찰 수사 받은 것은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서 11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번째로 출석한 이후 닷새만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다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의 오른팔 중 하나였는데 한 사람은 청와대 가고 한 사람은 검찰총장이 되면서 둘 사이가 소원해졌었다고 해요. 근데 박형철이 청와대에 사표를 내고 검찰 조사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형사 사건에 대한 공표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는 5년마다 바뀌어요. 문재인은 5년마다 바뀝니다. 근데 검찰의 조직들, 검찰에서 있었던 선후배들은요,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박형철도요. 그래서 조국이 전화를 많이 받아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박형철, 백원우와 함께 결정했다. 이거 사실은 폼도 안 나거든요. 왜냐면 내가 민정수석인데 내가 내 책임과 권한으로 중지시켰어. 이 얘기가 아니라요. 박형철, 백원우와 함께 했어. 이거 참 꼬리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백원우는 조국, 박형철은 조국, 조국은 같이. 누가 봐도 조국이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조국이 진실을 밝힐 상황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세 등등했던 유재수가 아마 검찰과 모종의 조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4,956만 원이 왜 중요하냐? 특가법, 그러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5천만 원 이상의 금품 이익을 받으면은 형량이 달라지는데 바로 44만 원을 할인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봐주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2조는요. 뇌물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은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5천만 원 이상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1억 이상 받으면 이론상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기하다. 굳이 4,956만 원, 이게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숫자잖아요. 그냥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이면 2천만 그러니까. 원이지 4,956만 원, 44만 원을 굳이 빼준 게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에 출신의 법조계 인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유재수가 검찰에 많은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다. 조국을 겨냥한 수사에 협조해서 뇌물액을 줄였을 수 있다. 예산에 준하는 거, 바로 은행들을 통제하는 금융위의 정책국장으로 있었던 게 유재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사와 예산을 다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유재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발 게이트는요, 유재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범으로 너는 빼줄게 하는 거죠. 한 5천만 원 이하는 지금 보니까 잡범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국정농단인데 너 유재수는 그냥 심부름꾼으로 해줄게, 저쪽에서 꽂았고 너는 어차피 늘공이었으니까 빼줄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누가 봐도 유재수 뇌물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대요. 동생 취업을 알선해서 얻은 이익이 1억 7,6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2억 3만 원은 최소한 걸어야 된다. 그리고 유재수가 아들에게 인턴십 연결했던 거, 그것도 275만 원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더하질 않았다. 유재수가 정말 중요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골프텔 1일 30만 원으로 확인되는데 경제적 이익은 약 39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생각해보세요. 김태우 수사관 골프 쳤다라는 얘기 갖고 쫓아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거는 죄가 아니다라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말을 빌려준 거 그동안 죄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죄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지난해 유재수가 부시장 자리에 오른 후에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은 옆으로 또 뺐대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옆으로 또 빼놨다고 합니다. 유재수는 한우 선물을 갖다가 여기저기 돌리면서 금융업체 회장 보고 돈 내라. 근데 이름은 나로 해달라 해가지고 이것도 114만 원 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덧붙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인 기준으로 특가법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5천만 원 미만으로 뇌물액을 합산해 놓으면 법원에서 판사 심증에 영향을 미쳐서 유리한 형을 받아낼 수 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서울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략 한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제 조사받은 것의 특징은 어제는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전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는 서울 동부지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사의 특징은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어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전 민정비서관, 이 두 사람과 조국 민정수석 이렇게 세 사람이 모인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데 그 전날 12월 15일 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본인이 그러니까 유재수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유재수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찰을 종료했다. 근데 오늘 아침 보도에 보면 어제 조국 전 수석이 동부지검에 가서 이 구명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부분에 관해서 어떤 진술을 했다. 이것은 어느 신문방송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국과 박형철 사이에 소위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이런 사태로 몰고 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면 우선 핵심 줄기는 그러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결국은 떠안고 가는 형국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구명전화 없었다. 그 다음에 감찰은 종료됐다. 요렇게 여건이 지금 말을 맞췄고 조국 전 민정수석도 그 말 맞춘 결과에 따라서 동부지검에 가서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결론적으로 보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다 떠안고 가는 겁니다. 제가 왜 총대를 맬까? 뭐 이런 얘기 유튜브로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예측을 총대를 맬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왜냐면 자기가 여기서
누구 전화를 받고 결정을 했다고 한들 자기의 법률적인 책임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완전히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 아직도 2년 5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엄연히 유재수 전 부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4,9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 뇌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미국 은행 계좌 같은 것을 추적해서 자녀 학자금, 미국 유학 자금 이런 것들을 지원받은 흔적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벤츠 2대 이런 거에 자금 출처 이거 틀림없이 본인 돈으로 사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그러면 만약에 자녀 유학 비용 같은 것들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4,950만 원 정도가 아니고 이건 억대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하여튼 직무유기 쪽으로 본인은 아마 개념을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권 전체가. 그러면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전화를 했다고 이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호철 전 민정수석을 지목했고, 그 다음에 천경득 선임 행정관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한테 도대체 피하 구분을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중단을 요구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한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없었던 일처럼 이렇게 지금 여권이 그림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감찰을 무마한 혐의 이렇게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아니 박근혜 국정농단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적폐청산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고 구속했습니까? 그 부메랑을 조국 전 민정수석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예요.